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북한 평양 순안공항. 새벽 달이 뜬 컴컴한 활주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비행기 계단을 내려왔고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우루스 리무진 앞에서 김 위원장에게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듯 손짓하기도 했는데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왼쪽에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숙소까지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자국 일정이 늦어지면서 1박 2일 일정은 당일치기로 축소되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오늘 9시간 이상 대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단독회담과 산책,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 공동문서 서명에 이어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 통신, 정보기술, 디지털 개발,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합의 초안도 승인했습니다. 경제와 군사 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관계 격상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갈라 콘서트와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하고 러시아 정교회 성당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늘 늦게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 나선 시각 공교롭게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테러 지원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는데 이 같은 무기 거래 확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나토 역시 안보를 지역별로 나눌 수 없다면서 다음 달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며 안보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방북으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상호주의적 조처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강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해법은 정치와 외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tin and Xi joint statement last month called for all sides to reaffirm that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이러한 메시지를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는 날, 서울에선 한중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합의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과 겹친 겁니다. 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북한의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달갑지 않은 중국은 한중 관계 개선, 더 나아가 한일중 협력 강화로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 나라의 협력이 지역과 글로벌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중 관계를 강조해 북중러로 엮이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한반도 상황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安全形势错综复杂，中日韩合作对共谋三国福祉、促进地区与世界和平发展的作用更加凸显。 지난 4월 랴오닝성 당서기에 이어 내일은 장수성 당서기가 방한하는 등 한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도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은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중 무역의 관문인 랴오닝성 단동세관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지난해부터 북중 무역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은 최근 중국 세관의 통제가 깐깐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운동기구조차도 대북 수출이 금지된 철 부품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 삼는 식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 쪽이랑 별도로 제재되는 항목이 많지 않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제재 항목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중국 당국은 해상 밀수 지점도 집중 단속해 선박과 금괴 등을 다량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세관 철수, 무역 중단 등의 소문까지 북한 내에 퍼지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해 설탕 같은 수입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중국이 고의로 퇴짜를 놓는다며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중국 경제 관계가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북중 관계는 지금 상당히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북한 당국은 자구책으로 밀수 경로를 확보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부적으로 백일 전투 형식의 총력전을 시작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도 북한은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